안녕하세요. 솔문입니다. 11월 2일인데요. 오늘은 건축설비 또는 기계설비라고 하죠. 이쪽 분야의 적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건축설비 물량 산출을 하려면 적산 프로그램을 열고 공종을 짜고 동층을 적고 이곳에 숫자를 타이핑하거나 KD의 값을 읽어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글씨만 보고 또는 클릭만 해보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계설비는 규격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규격이라도 이 내용이 300에서 50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골라내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시방이라고 얘기하죠. 자, 숫자 넣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미리 도면과 알맞게 시공에 알맞게 준비하는 것들 또는 잘못되면 바꿔내는 것들, 즉 편집이죠.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죠. 자, 이 방식이 과거였고요. 앞으로는 이쪽 프로그램을 열지 않아도 이 내용들이 다 해결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후부터 적선을 하시는 분들은 그 방식을 권장하고자 합니다. 저희 카페에 네이버 카페입니다. 두 번째 줄 클릭을 하고 설비 또는 서방 이렇게 열면요. 기존 적산 프로그램과 동일한 내용이 CAD 시트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급수급탕, 오배수, 난방, 소화를 산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 내용 보면 배관이고요. 길이를 뽑으면 배관과 보온과 지지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내용 보기를 클릭하고 이렇게 찍어보면 이런 재료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산식입니다. 이 내용이 아까 이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만든 게 이 시트인 거죠.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쪽으로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굳이 여기를 올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열지 않아도 다 보이고 바꾸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트가 적산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시트, 특히 세팅 시트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이 방식이 유행하게 될 것입니다. 적산이 쉽고 빠르고 편하고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누구나 다
금세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배관의 규격은 어떤 종류가 있고, 배관을 뽑으면 거기에 걸려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것들이고, 부속은 오히려 저희들은 공짜로 산출됩니다. 배관만 그리면 엘보, T, 레주샤, 소켓, 캡 이런 종류들은 따로 산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으로 되니까요. 자, 발브, 이런 신축 접수, 휴, 슬리브, 분기, 기구 주변 이런 것들만 세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변기 FV 하나를 설치하는데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내용 보기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 보면 이 부분이 개소고요. 곱하기입니다. 여기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료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만들어 놓으면 바꿀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팅 적산, 특히 세팅식 적산이 정확하고 빠를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어차피 도면을 보고 배관, 부속을 어떤 방식이든 산출해야 합니다. 급수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요. 이 작업을 캐드 가공이라고 하는데 한 2, 3분 정도 걸립니다. 배관과 부속과 기구 주변에 있는 거죠. 이렇게 검토합니다. 이 작업만 하면 관리에서 범대가 있죠. 여기 범례 378 클릭 엔터 이렇게 하면 레이어 번호가 있고요. 배관이죠. 부속들입니다. 아래 9000번대는 기구 주변이죠. 개소고요. 또는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385 우리들은 지금까지 15mm 이렇게 뭐 더하기 곱하기 이렇게 해왔던 것이죠. 이 숫자가 이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또는 입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왔던 일을 이제 캐드 자체에서 다 해결이 됐다는 뜻입니다. 마무리 어떻게 하냐고요? 관리 459 자, 여기를 선택하면 급수, 급탕, 환탕이 되고요. 여기를 선택하면 급수만 되겠죠? 급수만 해보겠습니다. 클릭 노란 쪽 박스요. 여기 클릭을 하면 이쪽으로 샤워기 2개, 세면기 2개, 양변기 2개 또는 배관 물량이 나온 배관 길이죠. 이렇게 값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460으로 정의 한번 하고요. 하면은 있는 숫자, 없는 숫자로 구분되죠. 다시 459로 클릭하면 그리고 정리를 한번 하면 숫자 있는 곳은 숫자를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게 산출 근거입니다. 가장 완벽한 산출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시트를 계속 보니까 물량 검토하기가 너무 좋겠죠. 뭐가 빠져 있는지 금방 알 수 있고요. 여기에 추가도 할 수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보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캐드지만 수작업으로 예, 산출도 되고 예, 수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적산 공부는 이 시트 하나만 파악하면 급수부터 끝난다는 얘기고요. 예, 공부하기 되게 편하겠죠. 자, 이것을 집계를 할 수 있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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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이렇게 하면 정미량입니다. 재료, 코드, 명칭, 규격, 단위, 수량이 나와 있으니까 시공할 때 현장에서 참고하면 되겠죠. 도면과 물량 집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엑셀로 만들면 엑셀 만들 기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뭐 엑셀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면요. 적산 프로그램으로 예, 바로 읽을 수도 있고요. 여기 오지 않고 아예 산출이 다 끝났으니까요. 내역으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읽으면요. 재료 1위 대가, 수량, 단가 다 끌어옵니다. 계산 한번 누르면 적산이 마무리되는 거죠. 네. 훨씬 쉽고 편하고 빠르지 않습니까? 이 수량은 할증계 수량입니다. 내역이니까요. 엑셀 가서 클릭만 하면 견적서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자, 현장 관리로 생각해 보자고요. 현장 관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도면의 산출과 이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득이 생깁니다. 어느 곳에 왜 얼만큼이 필요한지를 자재부서도 알 수 있고 현장 소장도 할 수 있고 본사 담당자도 할 수 있고 감독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적산은 공부하기도 좋고요. 실전으로 하기도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굳이 이야기한다면 저희는 인공지능 적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명령어들이 이렇게 노란 쪽으로 있을 때는 예, 질문과 답변 QA입니다. QA 385 하고 치면 이 명령어를 알아듣도록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얻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도면과 산출 시트와 적산 프로그램이 링크된 거의 유일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방식으로 적산하십시오. 그리고도 잘 안 되면 뭔가 더 필요하면 이리 질문하십시오. 클릭하고.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칩니다.